네,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연달아서 두 번째 강의 갑니다. 화장품법 제28조의 2부터 쭈루룩 이 뒤에 내용은요,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앞에 제28조까지가 좀 중요하고요. 이 뒤에는 진짜 호로록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호로록 이렇게 넘어갈까요? 별로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한 조항이 굉장히 짧아요. 그쵸? 짧죠? 엄청 짧고 너무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빨리 거두절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제28조의 2는요, 위반 사실의 공표입니다. 이거 공표 명령 기억나시죠? 그래서 회수할 때 제가 뭐 모든 회수하는 회수 대상 화장품에 대해서 너 이거 회수 이 화장품 너무 위험하니까 영업자 너 이거 저기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충분한 그런 소견이 있는 그런 좀 위급한 회수 대상 화장품의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제 당국에서, 여기서 당국이라는 건 식약, 처나 청 이런 당국에서 공표 명령을 때립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개수명령, 뭐 회수 폐기 명령, 다 회수랑 관련된 거죠. 그리고 개수 명령은 아니지만 개수 명령은 뭐였어요? 시설, 오래된 시설, 노후하고 낙후된 시설 고쳐라 이런 거죠. 회수 폐기 명령, 위해 화장품의 공표, 등록의 취소 또는 과징금의 처분에 따라서 행정 처분이 확정된 자해에 대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그리고 처분 대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리고 해당 품목의 명칭 등의 처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공표랑은 좀 다른 공표네요.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공표가 두 가지 종류의 공표가 있거든요. 첫 번째 종류는 회수할 때 공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수할 때 공표는 뭐냐면 이것도 물론 두 가지지만 첫 번째는 이제 영업자 네가 스스로 공표해. 그래서 신문에 막 공표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포가 아니라 공표라고 제가 그때 강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간 신문에 게재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유통하고 판매했던 그런 화장품이 회수 대상 화장품이 됐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회수를 하는 것을 소비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식약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런 회수 의무자에게 공표를 해라 라고 공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문에 게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면 당국에서 이제 법을 많이 어겨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위해 화장품 공표를 행한 그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회수 폐기 명령을 어떤 영업자나 판매자가 받았거나 아니면 개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있거나 막 이런 경우에 이 당국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확정된 그 영업자에 대한 왜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처분 대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은 누군지, 뭐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런 당국에서 공표를 하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고요. 이런 공표랑 관련된 내용은요, 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란 뭐예요? 시행령이죠. 자, 제29조는 자발적 관리의 지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안 중요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기능성 화장품이나 뭐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아니면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들을 위해서 미리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뭐 판매한다. 뭐 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소분 판매 금지 조항,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법으로 정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은 수출용 제품은 예외가 됩니다.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이라면 해외에서 우리 화장품을 수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화장품이 러시아에 갔다, 뭐 미국으로 갔다. 미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쓰겠죠? 그럼 그거는 어느 나라 법으로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나라 법에 다스려야 될까요? 아니죠. 미국이나 러시아 법을 따라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받을 필요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된다. 이유는 뭘까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나 보고를 받지 않아도 기능성 화장품이 유통이 가능하다? 이게 말이 돼요? 네,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물론 그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알부틴은 우리나라에서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죠. 그래서 미백 고시 원료예요. 그래서 알부틴 이란 원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알부틴이라는 원료가 미국에서는 그냥 하는 소리예요. 원래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닙니다. 미국에서 원래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알부틴을 넣은 화장품은 미국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넣는다. 그러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받을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 만약에 미국 법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화장품이 있다면 알아서 해라. 미국이랑 알아서 해라. 이 얘기죠. 우리나라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안전용기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용기 포장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죠? 안전용기 포장 제대로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위해성 등급, 나 등급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화장품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안전용기 포장은 꼭 해야 되는 건데 안전용기 포장도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이제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 나라에서 안전용기 포장을 하라고 하면 하고, 근데 그 나라에서 안전용기 포장 법이 없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어떤 것들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은 그냥 안 해도 되는구나 읽고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입력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출용 제품은 예외가 되는구나.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대신에. 네. 하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나라 당국에서 책임지진 않겠죠. 그 수입국하고 영업자가 알아서 뭐 싸바싸바 하든가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걸 지키든 안 지키든 이거 우리나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영업자의 책임인 거지. 자, 보면 화장품법 제31조는요. 등록 필증 등의 재교부. 이것도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영업자가요. 만약에 등록 필증 뭐였어요? 등록 필증은 등록 필증은 화장품 제조업 혹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면 등록 필증이 나오죠. 신고 필증은 맞춤 화장품 판매업. 그래서 또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다시 이거를 돈 주고 사야 된다? 그게 아니라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다시 발급받는 거지. 그 주민등록증을 뭐 재교부를 받는 거지. 그걸 뭐 다른 계속 새로 막 만들거나 막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재교부를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교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이 비싸요. 비싸고 그리고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이 값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한 장 잃어버렸다고 그거를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잃어버렸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록이 다 있어요. 식약처에 기록이 다 장부가 있기 때문에 그 장부를 보고 이제 해주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를 재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화장품법 제32조도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뭐냐면 수수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뭐 등본을 뗄 때도 뭐 100원, 200원, 400원인가 뭐 여튼 내잖아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 비용이 또 따로 들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 비용은 더 많이 들죠. 근데 이제 재발급받을 때는 5,000원인가 여튼 뭐 이렇게 들고 여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여권 만들 때 돈 많이 들죠. 5만원인가? 뭐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여튼 군대 갔다 와서 여권 만진 일이 없어가지고 하도 까마득하네. 여튼 그런 것들이 다 수수료잖아요. 그래서 화장품법도 이에 마찬가지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약처장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수료를 납부를 이제 해가지고 수수료를 이제 걷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수수료를 거둘 수 있다. 너무나 뻔한 얘기라서. 예를 들면 여러분 마토하조를 하기 위해서 뭐를 냅니까? 10만원을 내죠. 10만원 너무 비싼 것 같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대요. 또 식약처에서는 나름의 이제 핑계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뭐 친정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지금 여튼간 친정부 아닙니다. 반정부도 아니고 중립입니다. 여러분 10만원 그것도 수수료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 그러니까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할 때 10만원 내라.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 등록할 때도 수수료 10,000원인가 15,000원인가 아무튼 뭐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수수료를 시행규칙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이제 그런 국민들이 돈을 국민들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그런 공공기관 그런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한 합리적 법적 기준을 마련한 거죠.
오늘은 32조까지 볼게요. 정말 별거 없었죠. 오늘 본 내용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한 번만 쓱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